장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서문.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도 진보되지 않은 상태의 것은 인간에 관한 지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델포이 신전의 격언만으로도 인성 비평가들의 모든 두툼한 책보다는 중요하고 난해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따라서 나는 이 논문의 주제를 철학이 제출할 수 있는 가장 흥미있는 문제의 하나, 게다가 우리에게 있어 불행하게도 철학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찮은 문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우선 인간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을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차례차례 잇따라 일어난 시대나 사물에 의해 인간의 본원적 구조 속에 생겨났을 모든 변화를 통해 인간은 자연이 만든 그대로의 형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일을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겠는가? 또 인간 고유의 소질에서 얻어지는 것과 환경이나 인간의 진보가 인간의 원시 상태에 덧붙였다든가 또는 그것을 변화시킨 것과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는가? 시간과 바다와 폭풍우 때문에 볼품없이 변해버려서 신이라기보다 오히려 맹수와 비슷한 글라우코스 상처럼 인간의 전신은 사회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무수한 원인에 의해 온갖 지식과 오류를 얻는 데 의해 신체의 구성에 일어난 갖가지 변화에 의해 또 정념의 끊임없는 격동에 의해 그 외모를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일정 불변의 원리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단순함도 아니며 다만 도리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념과 망상에 빠져 있는 오성과도 기괴한 대조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인류의 모든 진보가 원시 상태에서 인간을 계속 멀리하기 위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모든 지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획득하는 수단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없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많이 연구한 결과라는 것이다.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차이의 기원은 인간 구조에 차례차례 일어난 그 변화 속에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본디 서로가 평등한 것이다. 그것은 갖가지 물리적 원인이 어떤 종류의 동물 속에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변종을 만들어 놓기까지는 어떤 종류의 동물도 다 평등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런 최초의 변화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 일어났다 해도 동시에 더구나 같은 방법으로 종의 모든 개체를 변절시켰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개체는 우량하게 되고 또는 나쁘게 되어 그 본성에 조금도 고유한 것이 아니었던 갖가지 좋은 성질 또는 나쁜 성질을 획득했는데 다른 개체는 더 오랜 동안 그 원초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첫째 원천이란 이 같은 것이었으나 그것을 이처럼 일반적으로 논증하는 일은 그 참된 원인을 정확하게 지시하기보다는 쉽다. 그러므로 독자는 내가 간파하기 대단히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간파했다고 감히 단언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문제를 푼다는 희망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명백히 하여 그것을 참된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도에서 몇 가지 추리와 때로는 어느 정도의 억측도 사양치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길을 더 멀리까지 쉽게 갈지도 모른다. 하기야
종점에 이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현재의 성질 속에서 근원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식별하고 이미 존재하지 않고 아마 존재한 일도 없었으며 틀림없이 앞으로도 존재할 것 같지 않은 한 가지 상태, 더구나 거기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는 일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잘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실은 이 주제에 대해 확고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결정 지으려는 자에게는 보통 생각하기보다 많은 철학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선 다음 과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일이 현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리니우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즉, 자연인을 인식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어떠한 실험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같은 실험을 사회 내부에서 행하는 수단이란 어떠한 것일까? 나는 이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 주제를 충분히 고찰했으므로 미리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이 같은 실험을 지도하는데 지나치게 좋을 리는 없을 것이고, 아무리 권력 있는 주권자일지라도 그 실험을 행하는데 지나치게 좋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더구나 그 같은 양자의 협력을 기대하는 일, 특히 시종일관 성공하는데 어느 쪽에고 없어서는 안 될 인내, 인내라기보다 지속적인 명지와 선의를 동반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무분별에 가까운 일이다. 이처럼 하기 힘든, 더구나 오늘날까지 거의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탐구야말로 인간 사회의 현실적 기초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눈에서 숨기고 있는 무수한 곤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수단이다. 자연법의 참된 정의에 대해 그처럼 불확실함과 애매함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 무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뷰이르라 마키의 말에 의하면 법의 관념은, 더군다나 자연법의 관념은 명백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자연 그 자체에서, 인간의 구조와 그 상태에서 이 학문, 법학의 모든 원리를 연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그것을 논한 갖가지 저작가 사이에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성실한 저작가 사이에도 이 점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가장 근본적인 모든 원리에 대해 마치 상호 간에 모순이 생기도록 애쓴 듯한 고대의 철학자들은 별도로 하고, 로마의 법학자들은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을 무차별하게 동일한 자연법에 따르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자연법이란 이름 아래 자연이 다른 것에 대해 명하는 법칙보다는 오히려 자연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법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법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법률가들이 법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한 뜻의 취급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이 법이라는 말을 오로지 자연이 생물 공통의 보존을 위해 모든 생물 사이에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근대 법학자들은 법의 이름 아래 도덕적인 존재, 이를테면 지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 고찰되는 존재에 부과되는 규칙만을 인정하므로 그 결과 자연법의 권능을 이성을 가진 유일한 동물, 즉 인간에게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각기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여 그들은 모두 극히 형이상학적인 원리 위에서 이것을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기는커녕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들 학자의 정의는 모두
다른 점에서는 영원히 상호 모순되고 있지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므로 대단히 위대한 추론가나 심오한 형이상학자가 아니고서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법칙에 따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 그 자체의 내부에서 극히 소수인들에게만 겨우 발달한 지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자연을 거의 모르고 게다가 법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도 거의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연법에 따라서 타당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그러므로 책 속에서 발견되는 정의는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결정 외에 또 그런 것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던 몇 가지 지식과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온 뒤가 아니고선 생각할 수 없는 유리한 입장에서 취해졌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 상호 간에 협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주는 규칙을 탐구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다음으로 이런 규칙을 모은 것에 자연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을 널리 실시해보고 그 결과가 좋다는 것 밖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확실히 이것은 정의를 만들어 놓고 거의 멋대로의 편의에 따라서 사물의 자연을 설명하려는 아니한 방법이다.